안녕하십니까. 남녀치세의 부동산 김영미 대표입니다. 커피가 식었네요. 제 블로그를 보시고 많이 요약집을 다운받거나 인사하신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카카오톡에 왔습니다. 나름대로 뭐 괜찮네요. 이 시험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하네요. 왜냐면 자기가 시험 볼 때 만약에 아내 부위라면 아이들한테 소홀했겠고 또 가정일도 소홀했겠고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면 그렇게 서운하게 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 시험은 제가 그 유튜브 올리는 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시험을 조금 쉽게 볼 수 있고 요약집을 해서 공부할 시간 양을 줄여서 좀 더 가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게 목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강의 듣고 부족한 부분들이 와서 얘기 듣고 요약지 다운받고 틈틈이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유튜브 올린 거니까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해요. 자, 오늘은 이 공식법 캐릭터 위험합니다. 잠시만요.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캐릭터 위험에서 살려주고 왔습니다. 오늘 공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공시법의 특히 지적은 암기 과목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지방지적위원회랑 중앙지적위원회의 차이점입니다. 이건 시험에 꼭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적적부심사라고 있습니다. 지적적부심사가 이제 이해관계인나 토지 소유자 아니면 이게 측량했던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받았는데 요게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시 심사해달라, 적부심사 다시 해달라, 측량에 대해서 심사 다시 해달라는 그걸 이제 청구하는 건데, 요런 내용을 이제 풀어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제가 절차를 다 알려드릴게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걸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요 회부 받은 것을 자기네가 이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60일 동안 그렇게 심의 의결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안이 생기면은 30일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60일 동안 심의 의결한 다음에 요 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이 관할 시도지사한테 다시 송부합니다. 넘겨준다는 거죠. 넘겨주면 그걸 받은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이거 심사했던 이해관계나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통지받은 그 이해관계나 토지 소유자가 뭐야 이렇게 나왔어? 다시 이제 재심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국토교토부 장관을 이제 걸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기간, 그리고 지체 없이 날짜,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냐 재심사냐 이거에 따라서 관할 시도지사냐 국토부 장관이냐 또 중앙지적위원회냐 아니 지방지적위원회냐 중앙지적위원회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만 잘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자, 관할 시도지사가 이 심사 청구를 받으면 이게 다시 해달라고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넘겨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재심사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걸쳐서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 내용은 밑에 같습니다. 이렇게 퉁치고 외우면 이 파트는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나옵니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업무가 나오고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가 나옵니다. 요거 보지 마세요.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고 딱 뜨는 순간부터 이건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앞에 재심사가 붙는다. 그러면은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만 알면 이거 시험 맞출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막 나와요. 문제가 막 어떤 게 저거 나오는데 시험에 딱 봤는데 앞에 적부 심사를 찾아라. 그러면은 뭐 지적이거나 업무 개선, 지적 측량의 연구 개발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업무 정지 등등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적부 심사가 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라고 뭐 뜨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요거 딱 하나 외우고 나머지 뭐 평가 연구 개발 나오면 그건 이건 아니구나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걸 찾아라 아니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안 하는 걸 찾아라 했을 때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지적 측량 개발 업무 개선 뭐 재심사 그다음에 뭐 지적 기술자의 업무 정지 등등 여러 나오는데 그 보기 중에서 마지막에 지적 적부 심사로 떠 있으면 중앙지정회가 안 하는 거는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찾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양쪽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답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뭐 두 개 다 알면은 땡큐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힘드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공부를 해서 누군가를 알려주고 내가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시험에 맞게끔 스킬을 내가 습득을 하고 얍삽하게 또는 그 상에 맞게끔 떨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하나를 알고 문제를 맞히는 게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26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라고 나왔습니다. 26회 때입니다. 자, 이 포인트는 뭐입니까? 아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럼 관할 시도지사가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회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걸쳐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라고 떴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서는 뭐 별거 다 썼어요. 지방제조사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막 다 떠 있습니다. 답은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 26회 때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하나를 이제 그 색깔을 1번으로 입혔지만 옆에 보면 정답이 2번이었으니까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 말한 것처럼 적부 심사 딱 뜨는 순간 시도지사 걸쳐서 지방지적위원회. 근데 가끔씩 적부 심사는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나옵니다. 아닙니다. 시도지사 걸쳐서 지방지적위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적부 재심사는 국토장관을 걸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25회 때 문제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떴습니다. 근데 여기 아닌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봐요.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지적 기술자의 업무 정기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답은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가 1번으로 옳은 걸로 떴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만 있습니다. 요것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만 알았다 그러면은 요 25일 때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죠. 다만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많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까 기술자의 업무 정지부터 재심사까지 많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건 적부심사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위원회가 하는 것은 적부심사인데 그 안에 재심사나 업무 정지 등 들어가게 되면 그게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나눠져 있을 테니까 요거 제대로 암기만 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27회 때 지금 제가 뽑아놓은 것은 보면 25회 때 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6회 또 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27회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지금 지방위원회를 물어봤으면 지금은 중앙지적위원회를 구성 및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어떤 거라고 어떤 단계를 걸쳐서 되냐를 물어본 건데, 자, 틀린 거 찾으세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 업무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지정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거는 뭐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지정 업무 담당 국장이 한다 아니야. 국장, 위원장 국장,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지적위원회는 뭘 조사할 수 있다 뭐 등등 뜬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지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고 5명이고 10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요거는 그냥 사이드 질문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제가 위에 다 체크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이 틀린 거인데 위원장이 중앙지정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서면을 통지해야 한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에서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인데 무조건 여기 나오면 5일입니다. 5일.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여기다 기재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요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했다가 시험에 대비 잘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지방지정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딱 중앙 들어간 순간 뭔가 이 높은 사람이 중앙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보다 국토부 장관이 그나마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직책상. 그러니까 중앙은 국토,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 시도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이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걸쳐서 지방위원회 넘어간다. 요거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신다면은 충분히 요 파트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나와서 적부심사다, 지방. 근데 지방에서 안 되면 당연히 대법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요. 법원이 안 된다, 1심, 2심 안 되면 대법원 가야겠죠. 그래서 재심사는 중앙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집은 제가 따로 해놨고 기출문제 따로 해놨으니까 요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